혹시 여러분은 매일 드시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국물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건강식이라 생각하며 하루에도 두세 번씩 안심하고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국물이 나이가 들면서 잘못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공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60대 이후 국을 드실 때 신장 필터를 막아 독소가 쌓이게 하고 부종을 일으키며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투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응급실에서 가슴 아픈 장면을 또 한 번 목격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의식이 흐려진 채 구급차에 실려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신장의 필터 기능이 순식간에 무너져 더 이상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어머니가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신 된장찌개와 미역국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국물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습관을 모르고 계속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지난 25년간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응급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가거나 제 기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환자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올바른 식습관을 알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밥상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큰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신장을 잃는 분들이 없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적 진실과 임상 경험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국물 중 신장과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최악의 습관과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섭취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이 경고와 조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구독 버튼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밥상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부엌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아야 할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국물에 무심코 넣는 다시마와 멸치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내 왔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조리법이라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행동이 사실은 늙고 병든 신장을 찌르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무엇을 먹어도 튼튼히 걸러내지만 60세가 넘어 여과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다시마와 멸치 육수는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독소 제조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 의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마는 미네랄의 보고라 불릴 만큼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칼륨은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에 들어온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마비가 오고 손발이 저리다가 결국에는 심장에 영향을 주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다가도 심장이 멈추는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멸치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멸치에는 인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무서운 물질로 변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을 배출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는데 이때 혈액 속에 쌓인 인은
칼슘과 만나, 인산 칼슘이라는 단단한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들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가 일어나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수원에 사시는 68세 이모님의 사연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모님은 혼자 사시면서 매일 아침 다시마 멸치 육수로 된장찌개를 끓여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게 넣고 채소는 듬뿍 넣어서 싱겁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모님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119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고 심전도에서는 위험한 부정맥이 관찰되었습니다. 다행히 응급투석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이모님은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복실에 누운 이모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마 멸치 육수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모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건강하려고 매일 정성껏 끓인 국이 내 신장을 망가뜨렸다니 하며 자책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건강을 위해 끓인 육수 한 그릇이 소중한 신장 필터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을 끓이실 때는 다시마와 멸치 육수는 과감하게 빼시길 바랍니다. 대신 양파나 무 같은 채소로 육수를 내시면 칼륨과 인 걱정 없이 시원한 맛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습관이 사실은 신장을 병들게 했던 최악의 선택이라는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끼셨다면 그때 가서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육수를 바꾸는 것으로 안심하셨다면 이제 2번째 범인을 잡을 차례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가정 99%가 매일 식탁에서 하고 있는 가장 흔한 습관일 것입니다. 바로 뜨거운 국을 저녁 늦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녁 식사 때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국을 드시는 시간이 신장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상에게 저녁 8시 이후에 마시는 국물은 약이 아니라 신장을 밤새 고문하는 독소 폭탄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낮과 밤에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낮 동안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배출하지만 밤이 되면 신장도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신장의 여과율은 밤의 낮보다 3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국물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쉬어야 할 시간에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과 나트륨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장은 다시 급하게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과부하가 걸린 신장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독소들이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세포들은 과로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부종입니다. 저녁에 국물을 많이 드시면 밤사이 몸에서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발목이 퉁퉁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종이 단순히 보기 싫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장 주변 조직에 압력을 가해 신장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인천에 사시는 72세 할머님의 사례가 바로 이 무서운 진실을 증명합니다. 할머님은 평소 저녁 9시쯤 따뜻한 미역국을 한 그릇 드시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4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담을 하던 중 저는 할머님의 식습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님은 유독 저녁 늦게 국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얼굴이 부어서 찬물로 세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할머님의 신장 사구체는 만성적인 부담으로 인해 쪼그라들어 있었고 여과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님은 저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위로가 되어서 매일 저녁 마셨는데 그게 내 신장을 죽이고 있었다니 정말 억울하다 하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국물의 온기에 속지 마십시오. 저녁 늦게 마시는 그 따뜻한 국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제발 국은 저녁 6시 이전에 드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한 컵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100세까지 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육수도 바꾸고 시간도 조절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을 잡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큰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끼니 식탁에서 마주하는 추식이자 한국인의 힘의 원천이라고 믿어왔던 바로 흰 쌀밥이기 때문입니다. 뜨끈한 국물에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말아서 김치와 함께 먹는 그 맛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영혼의 음식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밥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국물에 말아먹는 흰쌀밥은 신장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왜 밥이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혈당과 신장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흰쌀밥은 도정 과정을 거치며 섬유질과 영양소가 깎여나가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이 드시면 씹는 과정이 생략되어 소화 흡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식사 후 불과 30분도 안 되어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치솟은 혈당은 우리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듭니다. 맑아야 할 혈액이 설탕물처럼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약한 혈관 뭉치인 신장 사구체를 통과할 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끈적한 혈액은 사구체 미세혈관을 막아버리고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장 경화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되는 원인 1위가 바로 당뇨병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치료했던 65세 박 여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떠오릅니다. 박 여사님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국을 좋아하셔서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하루 3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당 수치는 450을 넘었고 신장 기능 수치는 급격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혈당성 고삼투압 상태라는 아주 위험한 합병증이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행위가 마치 댐을 무너뜨리듯이 엄청난 양의 당분을 혈관으로 쏟아부었고 겨우 버티고 있던 박 여사님의 신장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병상에 누워 저에게 밥심으로 산다고 생각해서 든든하게 먹었는데 그 밥이 내 신장을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국에는 채소가 있으니 밥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국 한 그릇에 먹는 채소의 양은 기껏해야 한 줌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채소로는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국에 흰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신장을 설탕물에 절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것과도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지금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다시마 멸치 육수는 칼륨과 인이 많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저녁 늦게 마시는 국물은 신장을 밤새 괴롭힙니다. 셋째,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혈당이 치솟아 신장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성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수십 년을 먹어온 육수도 빼고 시간도 바꾸고 심지어 한국인의 힘인 밥도 말지 말라니 도대체 국을 무슨 맛으로 먹으란 말이냐 하며 화가 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깊은 숨을 내쉬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국을 식탁에서 치워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은 죄가 없습니다. 국은 여전히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최고의 음식이며 그 속에 들어있는 따뜻함과 영양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보약이 맞습니다. 단지 문제는 국 자체가 아니라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해버린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무시한 채 과거의 조리 방식만을 고집해 온 우리의 낡은 고정관념에 있습니다. 독이 되는 나쁜 습관이라는 껍질만 벗겨내고 귀한 알맹이만 취한다면 국은 늙은 신장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맛에 취해 서서히 신장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100년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신장을 녹이는 3가지 최악의 습관을 오늘 이 순간부터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비장한 마음을 담아 실천이라고 3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여 이 실천이라는 단어를 직접 적는 행위는 뇌에게 보내는 강력한 명령 신호가 되어 여러분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자, 댓글에 실천이라고 적으셨나요? 여러분이 큰 결심으로 나쁜 습관을 끊어내셨다면 이제 저는 약속대로 국을 안전한 보약으로 바꾸는 병원식 조리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순서가 아니라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생명유지 장치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육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마와 멸치 대신 무와 양파를 사용하십시오. 무는 칼륨이 적으면서도 시원한 맛을 내주고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무 한 토막과 양파 반 개를 물에 넣고 30분 정도 끓이시면 깊고 구수한 맛이 우러나옵니다. 이렇게 만든 육수는 칼륨과 인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국을 드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점심입니다.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국을 드시면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대라 독소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저녁에 국을 드셔야 한다면 늦어도 오후 6시 이전에 드시고 국물은 한 그릇의 절반만 드십시오.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국물을 드시지 마시고 물도 한 컵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세 번째 해결책은 국과 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국에 밥을 말아먹지 마시고 국은 국대로 밥은 밥대로 따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씹는 횟수가 늘어나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져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밥은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더욱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전 15분의 기적입니다. 국을 드시기 15분 전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장이 미리 준비 상태가 되어 국물의 나트륨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물을 먼저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국물을 적게 드시게 되는 자연스러운 효과도 있습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이 숫자를 절대 잊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15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이 숫자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신장을 지키는 여러분의 굳은 약속이자 10년 뒤 건강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댓글에 15라고 남기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 30%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실전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두부와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 점심에는 무와 양파로 우린 맑은 국에 현미밥 반 공기를 드십시오. 저녁에는 국 없이 구운 생선이나 닭가슴살에 샐러드를 곁들여 드시면 완벽합니다. 간식으로는 하루에 물 1.5리터를 나눠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과일은 칼륨이 많으니 사과나 배를 하루 반 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바나나와 오렌지는 피하십시오. 이렇게 3개월만 실천하시면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간절한 얼굴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신장병으로 절망에 빠져 있거나 투석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내미는 구원의 동아줄이자 한 가정을 비극에서 구해내는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매일 국을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당장 집에 전화하셔서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100만 원짜리 용돈보다 부모님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물이 가진 놀라운 두 얼굴을 확인하며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인 다시마 멸치 육수와 저녁 늦은 국물, 그리고 국에 말아먹는 흰쌀밥의 공포부터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인 무와 양파 육수, 점심시간대 섭취, 그리고 15분 전 물 마시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새로운 치유의 공간으로 바꿔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은 하루아침에 병을 고치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그 어떤 비싼 영양제나 보약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비로소 쓰러지는 미련하고도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러니 신장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듬어주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작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평생 고생한 신장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만약 자녀분이시라면 지금 당장 부모님 댁으로 달려가 부엌을 점검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습관처럼 쓰시는 다시마와 멸치를 치워드리고 신선한 무와 양파를 사다 드리십시오. 그것이 100만 원짜리 용돈보다 부모님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꾼 이 작은 식습관 하나가 10년 뒤를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들과 웃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부엌과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굳은 약속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여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아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남기는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긍정의 에너지가 되어 서로의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 김도현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그 간절한 마음에 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